저희 지난주 내용 기억나세요? 문학 강의? 교보문고. 예. 그렇죠.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예, 내일 저희 교회 성도님 몇 분이 거기 가신다는 촉보를 얻었습니다. 인증샷 꼭 올려주세요. 그 5억짜리 테이블에 꼭 앉아봐서 사진 찍어다 주세요. 네. 5만 년 된 소나무로 만든 5억짜리 테이블이래요. 네. 자, 오늘은요. 자유와 윤석열차. 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아, 진짜. 아우, 고구마 한 100개 먹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암 걸리는 줄 알았어요. 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제 25회가 아니라 23회예요. 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카툰 부분 고등부 금상 윤석열차. 토마스 기차 얼굴에 모티브를 얻어서 윤석열 씨 얼굴이 제일 앞에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기차 운전석에는 김건희 씨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검사들이 쭉 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어딘가 보면은 자, 예, 여기 김건희 씨로 보이는 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이쁜 척하고 그 뒤에 검사들이 칼 들고 막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벌써 건물 몇 개 뿌개고 왔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특히 이 사람 경찰처럼 보이죠. 예, 윤석열 씨가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경찰들을 지금 많이 핍박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카툰 딱 그려놨고 이 그림은요. 이 열차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열차를 타고 이 윤석열차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세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맞은편 앞에다가 구둣발을 올려놨죠. 이렇게 발 쫙 펴고 맞은편 자기의 사람이 앉아있는 좌석에다가 구둣발을 올려놨어요. 우리 보통 발을 올려도 구두는 벗고 올리죠. 그리고 발을 웬만하면 안 올리죠. 가족들이나 올리든가 안 올리는 게 정상인데 이러고 거기 사진 찍어서 좋다고 올렸어요. 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카툰을 그린 고등학생이 이거를 보고 모티브를 얻었대요. 그래서 보면요 밑에 윤석열차라고 써있죠. 지금 오른쪽에. 그런데 느낌표가 아니라 구둣발 자국이에요. 느낌표가 아니라 구둣발 자국이에요. 이렇게 정말 디테일을 잘 묘사했더라고요. 충분히 상 받을 만합니다. 누가 봐도.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요. 예. 이 보도 설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로 다룬 작품을 선정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문체부에서.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문화체육관광예술을 진흥하는 곳이에요. 그걸 규제하고 있죠 지금.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뭐 정치적 주제 어쩌고 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잖아 같은 날 또 보도 설명자를 2개 냈어요. 하루에 2개 경고하겠다고 2개 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엊그제 문화체육관광부 가서 본 보도 자료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지금 보면 547, 546 2개 10월 4일 2개 났죠. 근데 개수 보세요. 개수. 예. 지난 12개월 동안 단 10개의 보도 설명문을 배포했어요. 이해되십니까? 1년 동안 10개밖에 안 냈다고요. 그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보도자료를 잘 안 내요. 근데 이번에 2개 냈어요. 하루에. 작정하고 낸 거예요. 작정하고. 자, 보면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 첫 번째 보도자료에서는 정치적 주제를 다뤄서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 사회적 물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도자료에서 문체부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개소리입니다. 왜냐? 자, 카툰을요. 이거는 국립국어원 다음 백과에는 국립국어원 한 겁니다. 시사적인 인물이나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구성한 한 컷 만화가 카툰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옥스포드 사전이에요. 보면 주로 정치적인 문제를 풍자하는 한 컷짜리 만화가 카툰이랍니다. 카툰이 원래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정치 시사 풍자하는 게 카툰이에요. 아니 그래도 카툰 부분에 그거 냈는데 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요. 자, 만화 공모전이에요. 고등부 웹 카툰 부분이죠. 주제 보세요. 자유주제입니다. 그렇죠? 자유주제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신문에 보면 장돌이라든지 만평들 있잖아요. 하나짜리 재밌는 그림들. 다 당연히 정치 풍자하는 거잖아요. 그거 대회한 거인데 정치 풍자했다고 뭐라 그러는 겁니다. 아, 이 진짜 바보들 진짜.
21세기 우리가 이러고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쫄렸나 봐요. 아, 정치 갖고 시비 걸면 안 되겠다 하고 이걸 다 없애요. 그리고 이걸 다 없애고 두 번째 보도자료를 냅니다. 두 번째 보도자료는요, 승인사항을 위반했대요. 정치가 아니라 이제 승인사항을 위반했대요. 그럼 뭐냐? 밑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표절 도용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작품이 순수한 작품인지 깊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 즉 뭐예요? 이거 표절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표절이다. 이렇게 하자마자 언론들에서 마치 짠 것처럼 윤석열 차의 반전, 정치색이 아닌 표절 문제, 윤석열 차 이번엔 표절 의혹, 트럼프 자리인 김건희, 김종혁, 윤석열 차 누가 봐도 표절, 만화축제 금상, 윤석열 차 원조 따로 있나? 표절 논란, 만화 윤석열 차 영국 매체만 평, 표절 의혹, 표절 이러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이에요, 이거. 2019년도에 영국의 한 신문에 이게 그 당시 보리스 총리라고 영국 총리예요. 뒤에 트럼프가 조종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마스 친구들, 니네 기억나지? 어린애, 여기 청소년들. 토마스 기차. 이거 풍자한 거잖아, 두 개 다. 이런 방향만 바꿨다고 이거 표절이래요.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표절 같습니까? 왜 표절이 아니죠? 뭐가 달라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까지 역대 토마스 기차로 그린 다 만평들입니다. 되게 많죠? 토마스 기차는요, 만평계의 단골이에요. 만평계의 단골이에요. 그러면 다 다른 것도 다 표절 시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지난 2월 달에 윤석열차, 이번엔 꼬리칸, 설국열차 있죠. 설국열차를 모티브로 그린 만평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윤석열차, 이것도 만평이죠. 그리고 이것도 윤석열차, 이것도 3월 달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수많은 윤석열차들이 있었어요. 근데 표절이라고 단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이번에만 표절이래요. 이번에만.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표절이라 그러니까요. 윤석열차가 표절이야? 그러면 김건희 논문 떠올려봐라. 김건희 씨 논문이 대부분 표절이니까. 그리고 또요. 국힘 윤석열차 표절 의혹 제기하니까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으로 불똥. 그쪽으로 점점 번져가고 이상한 데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끝판왕. 김건희 여사 논문 꺼낸 영 기자, 윤석열차 표절 거울 좀 보라. 이제는 외신까지 보도하고 있어요. 참 쪽팔린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쪽팔린 건 욕이 아니에요. 왜냐,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쪽팔리다는 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쪽팔리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인이 등장합니다. 윤석열차 표절 다른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원작자가 아니랍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그림 그린 원작자. 그 원작자를 인터뷰 땄어요. 해보니까 스티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콘셉트는 유사하지만 표절과는 다른 아이디어다. 정부 풍자했다고 비난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래요. 그럼 표절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위험한 나라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천경자님이라고 아세요? 화가 우리나라에. 그분 작품이 위장 논란이 있었어요. 재판까지 갔어요. 천경자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어요. 딱 보던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판부는 아니에요. 이거 진품이에요. 꽝꽝꽝 해버렸어요. 본인이 아니라는데 재판부가 진품이에요. 그래서 천경자 씨는 위증했기 때문에 아마 위증에 벌금을 냈을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 그게 위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천경자 씨 작품인 줄 알고 지금까지 수십억 원에 거래됐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재판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작가 그린 사람이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도 진품입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고소고발 들어가면 원작자가 표절 아니에요? 라고 해도 재판부에서 표절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결국 윤석열차는 표절 아닌 걸로 원작자가 얘기했어요. 자, 이게 멋져요. 이게 전국 시사만화협회에서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대한 성명서라고 냈는데 자유만 33번 써서 내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임사 200자 원고지 24장 분량의 자유만 35번 썼습니다. 그만큼 자유를 중시해요. 윤석열 씨가. 그리고요. 광복절 경축사에 자유 33번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만화협회에서 자유를 33번 써서 풍자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자유를 21번 씁니다. 윤석열 씨는 자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유경제 시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학생이 카툰 한 장 그려서 냈는데 그거 가지고 문체부에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 낼까 말까 한 보도 성명자료를 2번이나 하려 됐어요. 처음엔 정치색 갖고 지랄하다가 정치색은 아니구나 표절이라고 지랄해요. 원작자가 나오니까 이제 입 닥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그 학생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죠? 아니 윤석열 정부는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요. 윤석열 씨 트위터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요. 이게 뭐냐, 이 그림이 무슨 짤이냐면요. SNL이나 코리아라고 우리나라 그 풍자 코미디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주연영 기자가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정치 풍자하는 SNL 없애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리고 없애실 겁니까? 아니요, 안 없애요. 그럼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정치 풍자는 개그맨의 권리래요. 그리고 또요. 윤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그 오징어 게임이나 그 뭐 영화들 요즘 상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문화예술은 지원하되 간섭은 안 한다. 칸수상을 축하합니다. 얘기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그림 하나 가지고 문체부가 나서고 국민의힘 정치인이 나서고 그리고 언론들이 나서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풍자가 사실이기 때문에 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풍자와 해악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요새 사람들 댓글 재밌게 잘 쓰잖아요. 그게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보면요. 도서관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도서관에 보면요. 책 뒤에 댓글과 낙서들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쵸? 또 탈춤 전체가 풍자죠. 탈춤. 그리고 마당놀이 전체가 풍자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의 왕 중에서도요. 그런 탈춤과 그런 풍자를 못하게 하는 왕들이 있어요. 어떤 왕들일까요? 나쁜 왕들. 좋은 왕들은 얘기 안 해요. 그러라고 놀아라. 그래. 그렇게 왕 욕하면서 노는 거지. 그러고 있어요. 자, 한 단체에서 리더를 향한 풍자나 개그, 해악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정식으로 앉아서 안건 있습니다. 리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좋지만 풍자스럽게 얘기하면 얼마나 서로 즐거워요. 그 풍자와 해악이 통해야 건전한 단체예요. 그리고 마음껏 할 수 있어야 좋은 거고요. 또 리더는 그런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웃으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등학생 한 명이 한 거 가지고 언론, 정치, 그리고 정부 죽자고 달려들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언론, 정치, 정부의 능력이고 한계예요. 이걸 이렇게 잘 달려드는 것 자체가 이 풍자를 완성시켜준 거예요. 전 장담합니다. 이거 그린 학생 아마 신문사에 스카우트돼 갈 거예요. 이 풍자의 완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 2편과 정치인들의 쌍욕과 이 언론의 탄압으로 인해서 완성이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아마 다른 사람이 또 풍자를 그린다면 아까 유성열차 제일 앞에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그 학생 하나 껴넣을 거예요. 이제 아마. 다른 사람이 그리면.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 아이가 자랑스럽다 라고 인터뷰했답니다. 전화 항의한 사람들에게 너 나빠 하고 그렇게 인터뷰했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윤석열 정부가 이걸 사실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비를 안 걸었으면 전 국민이 몰라요. 여러분 작년도 부천 만화축제 우승작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언론과 정치와 어른들이 이 풍자를 사실로 만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알게 했어요. 여러분 새끼 우리나라에선 비속어죠. 욕에 가깝죠. 쪽팔리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를 분석하고 막 새끼 쪽팔리다를 다 알고 있어요. 그 풍자에 대해서는요 웃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안에 핵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쿨한 건데 쿨하지 못해요. 왜? 쫄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두 번째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사자와 양이 한 곳에 살아요. 사자의 자유와 양의 자유의 균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번만 풀어주는 거예요. 식사 시간 때만. 사자도 양을 잡아 먹긴 먹어야겠죠. 그게 사자가 생존 수단이니까.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식사 때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먹고 살게 해주고 양도 사자의 밥으로 잡혀 먹긴 하지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사자의 식사 시간 외에는 양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이게 두 사자와 양이 같이 있는 들판에서의 두 자유가 충돌할 때 그 자유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사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의 자유와 고등학생 자유가 부딪혔죠, 지금. 예. 그러면 누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까요? 대통령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요. 권력자, 기득권, 강자의 자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이거예요. 권력자, 기득권, 강자의 자유. 사자의 자유예요. 야, 우리 자유롭게 그냥 놀자! 그러면요.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하루 3번만 풀어주고. 그게 서로 사회가 공존해가는 방법입니다. 즉, 자유란 한 사회에 다수가 소수에게, 이 다수라는 권력자를 얘기해요. 소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정치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강자라면요, 권력자라면, 기득권이라면 약자에게 무언가 강요하는 거,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걸 제한하는 게 진짜 자유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권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자와 양의 비유로 얘기할까요? 양은요 생존권이 있죠. 양도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자도 양을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게 본능이잖아요. 육식동물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사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최소한으로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유 되게 좋은 말이죠. 근데 자유와 자유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강자를 제한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통령의 자유와 고등학생의 자유가 부딪힐 때 대통령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진짜 자유라고요. 그게 표현의 자유고 인권이고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언론들, 일부 언론들, 그리고 일부 제가 싫어하는 그 국힘당 거기, 그리고 문체부, 여기가 고등학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역대로 이런 정권이 오래갈 리가 없어요. 최소한 학생들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조차 그렇게 정치를 인식하고 윤석열 잘 그렸는데, 그랬으면 거기서 학생들조차 이러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학생에게 상을 주고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윤석열 차가 한번 제대로 잘해볼게, 이게 정상인데 이러지 못하고 오히려 어른들이 학생 한 명을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강자가 되셨을 때 약자의 풍자와 약자의 자유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약자에게 물어보시고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또 우린 대부분 약자죠. 다른 약자가 자유를 침해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대해야 합니다. 양들이 뭉쳐야 돼요. 양들이 뭉쳐서 사자에게 하루에 한 마리만 잡아먹어 라든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약자로서 내가 안 잡혀먹었으니까 다행이야. 이건 민주시민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약자로서 연대하시고 또 다른 약자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에 민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열 차 때문에 참 크게 웃고 실망하고 그랬던 한 주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